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2월 20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요즘 이제 강타의 적중 내역은 부산 경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만족스러울 만한 적중 내역은 아닙니다. 곱병마를 잘 잡고도 조합이 좀 안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이것도 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실력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아울러 또 성적은 성적인데 아울러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즘 경마가 좀 경마도 그렇지만 나라도 좀 북한이 막 말썽을 부리고 또 이런 모양이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자꾸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이고 또 자랑스러운 남자이고 또 자랑스러운 국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라는 것이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강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인생사 세우지 말라고 그 선한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남 도와가면서 살다 보면 항상 뭐 흐린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맑은 날도 있고 또 좋은 날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하다 보면 경마도 곧 잘 될 거라 믿음을 갖고 제 자신을 믿고 이번 주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도 안 된다고 유축될 것이 아니라 곧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꾸준히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날이 곧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자, 이번 주 전반적인 토요경마 흐름은 출주수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도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차피 2월달이 구정으로 인해서 한 주가 빠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출조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토요경마가 출조수가 많고 의외로 일요경마가 출조수가 좀 평이합니다. 반대로 또 부산교차는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주교차나 서울 토요경마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중배당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출발입니다. 자, 토요지 1경주입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근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이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신마들의 전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번 드림선도 괜찮고요. 9번 시티스타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일단 훈련 상태도 양호했고 주행검사 내용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봤을 때 이 초반 순발력이 아주 우수한 빼어난 마필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 편성 자체가 거리가 1000m이긴 합니다만 3세 이하 3세마 미승리마 경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의 막판 역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떤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이제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11번 천리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양호했고 데뷔전 시 종반 탄력도 어느 정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11번 천리가 그래도 가장 입상권에 근접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번 편성 자체에서 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선 아무래도 1번 드림선이라든지 9번 시티스타 같은 신마들의 전력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나머지 형군 성장마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제 어떤 마필들이 이변 연출이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자, 이번 경주시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저는 10번 샤프라이커라는 마필, 10번 샤프라이커라는 마필도 괜찮게 보고 있어요. 자, 이 10번 샤프라이커 같은 마필도 사실상 이제 선취인들들 모두 동반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0번 샤프라이커 같은 마필들은 조심을 요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번 샤프라이커, 11번 천리, 여기에 9번 시티스타나 1번 드림선 같은 마필들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속도를 좀 빨리 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2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로서 한 7두 정도가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의외로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이고, 또 신마와 성장마 편성은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강타가 최고라는 것을 늘 보여드렸던 강타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시 강타가 어떤 마필들에게 기대치를 가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인데, 일단은 5번 두만강이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임기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요. 지난번 경주 때는 항종훈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훈련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인기권 전력으로 팔렸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항종훈 기수가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저도 상당히 응원을 많이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승술이 영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필의 유도 자체를 베스트로 끌어내지, 유도를 하지 못하고, 또 뭐 그로 인해서 마필의 능력을 또 베스트로 끌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쉬운 면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지 못했던 이 5번 두만강이라는 마필이 이번에도 상태가 최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야말로 한번 제대로 된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이라 가감하게 5번 두만강은 피린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상대마가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자, 이번 경주시 전혀 안 팔리는 마필을 강타가 뭐 강력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요 마필이 당연히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가 관건입니다. 자, 어찌됐든 2두 정도의 노림수의 마필이 있는데 2두 모두가 다소나마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위주로 해서 중배당 단통을 노리는 토요제 2경주. 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마필은 5번 두만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3경주 역시도 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간의 극도의 혼전 양상의 경주로서, 자,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두 번째 승부처이자 조용한 승부처로 해서, 자, 한번 강력하게 또 한번 엎어치기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 역시도 사실상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 경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 과연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한 2마리가 눈에 띕니다. 2마리가 눈에 띄는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출중한 마필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마필인데,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3번 이 림팜이란 마필이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3번 림팜이란 마필이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요 마필이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요 부분이 관건이에요. 그리고 과연 김옥성 기수가 프리 기수로 해서 오래간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실 부분이 과연 이 인기마와 함께 이번 경주시 입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숨어있는 복병마와 함께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올 것이냐 요게 관건인데 저는 후자입니다. 숨어있는 복병마와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자 배당을 삼삼하게 터뜨리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근간에 다소나마 부진하지만 상태면에서 완벽하게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 등짝이 다소나마 불안하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에서 완벽하게 걸음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 요런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요주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 위주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상경주 역시도 저배당은 없어요. 절대로 저배당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고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김옥성 기수가 입상을 했을 때 저배당을 달고 들어오느냐 절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상대마 역시도 복병만은 복병만을 부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경주 역시도 중배당 이상이 가능한 조용한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자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번째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조심을 요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고영동 마방에서 출전을 하고 있는 이번 한금의 신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시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13조 고영동 마방에서도 2번 한금의 신과 10번 성읍보배를 출전을 시키고 있고 한상반 마방에서도 2두 또 윤덕상 마방에서도 2두를 출전시키고 있는데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편성의 특징은 앞선을 형성하는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으로서 거리가 900m이고 1400점 이하의 경주로서 종반 탄력을 누가 끌어내느냐 여부에 따라서 입상권의 항방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뚝심형 마필들에게 높은 점수를 줘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중심에는 당연히 이번 경주시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 바로 2번 한금의 신이란 마필입니다. 자 근간경시 계속적으로 연성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며 근간의 백스테이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는 있지만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그야말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야말로 이번 한금의 신이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준메인 승부처의 추천만으로 이번 한금의 신을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에 이제 상대마로서 2두 정도를 노림수를 갖고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보이는 인기마가 아닙니다. 숨어있는 복병마를 강력하게 승부를 하는 경주인데 그 복병마가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어있는 복병마를 한두 강력하게 노려서 중배당 단통으로 한번 노림수를 갖고 노려보는 경주로서 자 한번 멋진 승부가 예측이 된다. 아울러 불안한 인기마도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도는 가감하게 자르고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제주교차 1경주도 저배당이 아닌 중배당으로서 강력한 메리트를 갖고 때려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4경주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3세 이상 경주로서 아직까지는 이 완성도 측면이나 전반적인 능력 자체에서 이 승수가 딸리는 마필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부진마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로서 그렇다 보니까 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그래서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거리 1300을 맞이해서 조금은 득세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인데, 과연 어떤 마필들이 득세를 할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페이팅권에 충만한 6번 벨라로라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편성에서 뭐 충마죠. 충마예요. 계속적인 경주에서 나름 순차적으로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다가 지난번 경시 이제 살포시 조정을 거쳤던 마필입니다. 자, 아직까지도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종반 탄력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6번 벨라로라는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해줄 수 있는 마필이다. 무조건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입니다. 자, 제가 어저께 부산경마 UCC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간의 강타의 성적보다도 오히려 UCC 경마 방송에서 언급하는 복병마들이 계속적으로 입상을 해 성공을 하면서 UCC 경마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마필들이 입상률이 거의 전 UCC에서 최고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무료로 듣는 UCC 경마방송만 제대로 들으셔도 중배당 이상을 적중을 시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굳이 제 입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제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아, 강타가 방송은 진짜 잘한다 이런 말씀을 충분히 전 들을 수 있다고, 또 그런 많은 성적을 보여줬다고 자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성적 또 제 경마방송의 성적은 저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타는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상대방으로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 여부가 관건인데, 벨라로라가 강력하게 팔리는 가운데 이번 경시 이제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하던가 아니면 능력이 괜찮으면 뭔가 좀 2%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후창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4번 신비정상은 편성상으로 봤을 때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번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 자체를 끌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긴 한데, 과연 어느 정도의 경주력 향상을 보여줄지, 특히나 이제 추임력 측면에서의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가 아주 빠른 선행마가 없다면 충분한 선전의 메리트는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 일단은 배팅권에는 뭐 무조건 안차가 쉽게 되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 배당마로 안고 갈 수 있는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이번 편성에서 배당마로 읽어주고 싶은 마필은 2번이 성파스타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이 마필 자체의 능력 자체가 근간에 부진한 것은 선행력의 부족이 계속적으로 원인이 됐고 발주 고착기까지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선행력이 물꼬를 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력의 급상승을 보여준다면 5세마에 아직까지도 19전을 치르는 동안 빵빵 승이긴 합니다만 요번 경주시에 의외로 선전을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할 가능성 어느 정도는 내포를 했고 또 어느 정도는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이변 연출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1번 데저트 이글이란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상태는 나쁘지가 않고 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끌어내고 있고, 자, 이번 경주시에는 느린 편성을 만나 선행력 측면에서의 향상과 더불어 전개 이점을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번 데저트 이글까지는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4경주는 6번 벨라로라는 핵심으로 해서 놓고 때리는 경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과연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은
훈련 상태로만 놓고 보면 일본 극찬사가 상당히 좋은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시에도 나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과연 어떤 마필들이 이번 경시에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패턴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재미나게 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4번 특등대고라는 마필입니다. 4번 특등대고. 요거가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그 입상 자체가 사실상은 경주력이 소폭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군인 입상이고 자 이번에도 선취인 정보도 급상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강력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4번 특등대구고 4번 특등대구를 대가리로 놓고 심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타 마필들보다는 4번 특등대구를 나는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야 뭐 3번 도총관이라든지 1번 극찬사라든지 여기에 10번 추임력이 우수한 뭐 8번 흑폭풍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후차권 가능한 전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강영진 마방에서 출전을 하는 4번 특등대구를 대가리로 놓고 자 한번 강력하게 자신감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 5경주 일단 어느정도 입상권이 압축이 되는 경주인데 불안한 인기마들이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라서 승부처는 아니지만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역시도 강타가 보는 경주에선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서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5경주 역시도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경주 토요경과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언뜻 보면은 일단 어느 마필이든 사실상 입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편성당에서 아주 빠른 선행마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번 청경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고 1번 빙고스타 정도가 또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1번 빙고스타가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했듯이 가장 좋은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번에도 과연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거리 1000m를 맞이해서 기본적인 순발력은 괜찮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일단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있어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1번 빙고스타다. 일단 이 빙고스타는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키게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상대마 역시도 근간에 나름 선전을 했던 마필들과 다소 부진을 했어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본 빙고스타를 놓고서 한번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임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빙고스타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은 3번 촬영산맥과 또 9번 헬로우와 또 여기에 6번 포먼 정도가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인데 이들 마필들이 아주 빠른 선행마이거나 또 전형적인 선행마냐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은근히 이변의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변의 가능성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3번 촬영산맥도 이번 경시 이제 12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고 거리 적응력이 다소나마 불안한 소지도 안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도 또 1200에 첫 출전을 하는 마필들이 있고 또 반대로 12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들은 또 반대로 능력 자체가 또 2%가 좀 부족한 마필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입상관을 압축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어떤 마필도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무조건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도 강타가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9번 헬로우라는 마필입니다. 9번 헬로우라는 마필. 헬로우,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우라는 그 팝송이 있죠. 헬로우 뭐 이렇게 시작하는 팝송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별이 빛나는 밤에라든지 이런 거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우가 나오게 되고,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또 대학교 공부를 하고 또 학창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이종환의 디스크,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자, 그런 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게 향수입니다. 자, 이 9번 헬로우라는 마필은 1200경주를 펼치다가 근간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2구 2등급에 올라와서 1000m에 출전을 했는데, 능력 신장을 보여주고도 강한 편성을 만나서 입상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1200이지만 반대로 선행력은 소폭 하락을 하지만 반대로 이제 추임력 측면에서의 급상승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가 선두권도 선두권이지만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헬로우가 충분히 이번 편성에선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는 9번 헬로우를 배팅권에 강하게 읽어주고 싶고, 나머지 상대만 중에서는 보이는 인기마가 아닌 숨어있는 배당만을 강력하게 노려서, 자, 이번 경기에서 이변 연출 내지는 중배당 이상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보이는 인기만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토요일 6경주입니다. 총 14주가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배당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만 본다면 이번 경기는 의외로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이고, 나름 충막감과 후차권도 어느 정도 압축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7번 슈퍼코만도입니다. 금강경주시 생바닥을 치고 있는 마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워낙에 이제 강한 편성을 만나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이지,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상태도 워낙에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또 어떤 마필들이 입상이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13번 픽스타임입니다. 이 픽스타임도 사실상 이 근간 경주에서 아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인 경주력 향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번 편성에서 전개 2점을 안고 나름대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어요. 물론 10번 사자왕이라는 마필이 굉장히 빠른 마필이긴 한데, 차분하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따라가다 보면 종반 탄력을 앞세워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자,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어찌됐던 간에 13번 픽스타임도 피릿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용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마필들이 입상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해요. 다들 고만고만한 건데,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편성상으로 봤을 때 14번이 시티즈 M이란 마필도 능력 사이즈로는 되는 마필이에요. 능력 사이즈로는 되는 마필인데, 항종우 기수가 기승을 해서 아마도 안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지난번 경주 자체를 슈퍼코만도를 이기는 능력을 누가 보여줬어요? 항종우가 끌어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황정우 기수로 기승을 했는데 사실상 이 마음 편하게 기승을 해준다면 의외로 제가 보기에는 선전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13번 픽스타임이나 14번 시티즌엠 요런 마필들은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시키는데 과연 이번 경기 이제 편성이 좀 약한 편성을 만난 7번 슈퍼 코만도가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경주다. 어쨌든 7번 슈퍼 코만도를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한라마 1등급 경주인데 다들 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꾸준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2번 견인불발이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 요게 관건인데, 자, 이번에는 드디어 69kg의 과부중을 달고 출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선행을 편하게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4번 댄싱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견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도 2번이 견인불발은 선행 후에 버티기 성공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입상권 진입에 성공하지 않겠느냐. 지난번 또 1800에서 보여준 우승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구원의 우승이고, 자, 이번에는 또 거리가 1610m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겠고, 일본 말리앙이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 이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야, 말리앙이 사실상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안 되는 마필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안 되는 마필은 절대로 아닌데, 그렇다고 이번 보나마나 이번 일본이 대길이에요. 이번 일본이 대길인데, 이 대길을 읽어줄 만한 메리트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2번 견인불발이 대가리 팔리고 1번 말리앙이 대길이를 팔릴 수 있는 경주인데, 저는 솔직히 부러지면은 1번이 부러진다고 생각합니다. 1번이 이번에 이제 훈련 상태까지 좋았다고 해서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부러지면 1번이 부러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1번 말리앙에 대해서는 이번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상대방으로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5번 이제 신촌돌체라든지 요 마필, 또 6번 남바다라든지 요런 마필들이 충분히 복변 이상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현재로서는 2번 견인불발은 강하게 읽어줄 수가 있겠지만 과부중이라도 1번 말리앙이 인기만은 팔리겠지만 그다지 세게 보지 않고 오히려 5번 신촌들체라든지 6번 람바다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7경주는 일반 경주로 해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이건 이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 앞에 5경주를 이제 승부처로 했기 때문에 이 경주는 한번 일반 경주로 해서 붙어보고 다음 경주부터 이제 승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이번 경주 역시도 아주 빠른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간접적으로 전개 이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마필은 일본 너블리케일이라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마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가운데 직전 대비 이제 4kg의 부중이 늘어난 것이 다소나마 부담의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일본 너블리케일리는 이번 편성에서 전개 이점을 갖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는 점에서 늘어난 부중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여부가 관건이 되겠고, 대가리로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은 당연히 6번 사커모함이란 마필입니다. 승부전을 치르고 있고 거리 13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 데뷔전 때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여줬고 종반 추임력 측면에서의 막강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데뷔전 시 우수한 잠재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는 견지시인 늘어난 1300이 원체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이라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4컴은 이번 편성에서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제 1번 WKL는 당연히 편성상으로 봤을 때 이제 기본적인 순발력을 앞세워서 전개 2점을 갖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이제 13번이 해피볼도 되는 마필이고, 또 여기서 이제 이 12번 꿈뚱내도 되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요 중에서 어느 마필이 될 수 있느냐 여부를 이제 점쳐보는 경주거든요. 그러면 뚝심으로는 12번 꿈뚱내가 올라오고 선행에서는 1번 WKL이 도전이 가능하고 또 선입층에서는 13번 해피볼이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6번 사커맘이라는 잠재력이 우수한 마필을 필두로 해서 전개상 선행은 1번 WKL인, 선입은 13번 해피볼, 12번 꿈동네의 선입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느 정도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경주예요. 생각보다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경주이지만 실질적으로 푸는 사람의 해석 차이에 따라서 쉽게도 풀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번에 토요제 8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준메인 승부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이제 준메인 승부처인데 어떤 마필들을 강하게 읽어줄 것이고 또 어떤 마필들을 또 좋게 보고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어차피 출전마들간의 전력차는 아주 미세하고 또 이번 편성은 국산 5근의 1400경주이지만 초반 순발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반 뚝심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5군에서 뛰는 마필이 순발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능력마가 없다는 얘기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부진마들 간의 일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임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기본적인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 봤을 때 2번이 빅챔피언이란 마필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빅챔피언이란 마필은 사실상 평균 능력이 가장 우수한 마필이에요. 평균 능력이 가장 우수한 마필이지 이 마필이 이번 편성에서 가장 능력 신작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차피 2번 빅챔피언을 이번 편성에서 빼기는 힘듭니다. 자르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가전은 가야 되는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라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서 이번 빅챔피언은 일단 배팅권에서 안착을 시켜야 된다. 자, 여기서 상대마가 누구냐가 관건인데 보이는 인기만을 가져갈 생각이 없고 더군다나 등짝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인데 등짝이 우수한 마필들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능력마가 보병권이든 배당권이든 간에 강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빅챔피언에 붙이거나 또 빅챔피언과 함께 강하게 누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소신 배팅이 필요한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강력하게 때려보고 싶은 경기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경과 현장 승부처인 토요제 9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토요제 9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8경주가 준메인, 9경주가 현장, 10경주가 메인 승부처로 해서 3개 승부처를 붙였는데 자, 여기 이제 후반부 3개에서 완전히 오사마리를 져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한번 던져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맥락 자체로 보면 거의 엇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패턴은 4번 싱그러운 봄이 갖고는 있는데 매번 그렇지만 좀 가끔가다 이제 퐁당퐁당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조금 확 믿음이 가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조금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죠. 그렇지만 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상의 능력만으로 볼 수 있는 4번 싱그러운 몸은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상대마가 누구냐예요. 보이는 인기만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이번 견시 이제 변화된 발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의외로 제가 보는 견제시에 상대마 후창마로서는 배당마들이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의외의 변수도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4번 싱그러운 부분이 강력하게 팔리면서 의외로 거리 1200을 맞이해서 야, 또 전개 입점마들이 선전을 하면서 몰락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쉬운 경주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이변의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쨌든 4번 싱그러운 부분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인데 의외의 이변 연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현장 승부처는 작심 배당 내지는 안정된 흐름 요 두 가지의 맥락을 같이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어느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상당히 이변 연출이 가능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인데 일단 외관상으로만 놓고 보고 근간의 행보로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이번 경주시에 이제 팔릴 수 있는 마필이 6번이 태양왕이라는 마필과 또 외곽 게이트에 있는 13번, 14번 그랑브라와 같은 마필들이 배당판에서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이긴 한데 과연 이런 마필들이 이번 경주시에 선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숨어있는 보병마가 이번 경주시에 이제 선전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올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싶어요. 자, 그래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고 또 의외로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는 경주라서 저는 이 경주를 상당히 조심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고 그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이 의외로 배당마일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번 10경주에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이 10번 인나이프라는 마필이에요. 인나이프. 그래서 이제 서술이 길었던 거야. 6번, 14번이 이제 되는 마필이면 그냥 6번을 하나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만일에 충마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이 서술이 길은 거는 뭔가를 노리는 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10번 인나이프예요.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이상하게 탔을 때 노렸는데 결론은 뭐예요? 완전히 뭐 땅을 파는 모습을 보여줬지. 전혀 능력 발휘를 못했다. 그 후미에서 출발을 해서 능력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냥 후미에서 끝나더라고. 야, 이게 뭐냐? 초반 선행력도 끌어내지 않았는데 종반 탄력도 끌어내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난번에 상태가 나빴냐? 그것도 아니야. 상태가 좋았어. 그럼 결론은 뭐야? 안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번에도 상태가 좋아. 근데 김초로로 바뀌었어. 이게 최영주 조교사는 바둑을 좋아하는 조교사라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성질머리가 나쁘거나 아주 뭐 강단이 있거나 마방이 쉬어잡거나 이런 조교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성격이 좋은 사람 같아. 옛날 말 타는 것도 그랬잖아. 그냥 밋밋하게 탔지, 밋밋하게. 못 탔지, 솔직하게. 그런데, 성격은 사람 상정이 좋게 생겼잖아. 그러다 보니까 말을 갖고 좀 이상형이 이런 애들을 태우면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을 갖고 장난을 해버리잖아.
뭐 물론 한번 입상을 했으니까 태워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아휴 김치로 태우는 게 100번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10번이 인라이프의 기수가 바뀌었다는 것이 상당한 메리트로 등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인라이프가 되질 않는다면은 당연히 6번 태양왕은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매치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의외로 또 후창마 중에서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요번 메인 승부처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보이는 인기만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도 전력차가 미세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보면서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1번 S로즈입니다.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이 편성에서 뭐 지난번에 졸전이지만 이번에는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무조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고 반대로 이제 3번 선스트롱이 이번에 조교가 좋다고 강력하게 팔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걸음이 밋밋하다고 얘기를 하고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는 이런 12번 이 빛의 바다 같은 마필들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7번이 안양타이거라는 마필도 편성상으로 보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 때 공백을 갖고 출전을 했지만 이번에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저는 7번 안양타이거도 굉장히 좋게 보고 또 12번이 빛의 바다도 좋게 봅니다. 당연히 대가리는 1번 S로즈를 강력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1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끝으로 이제 토요제 1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사실상 이제 끝장 승부처로 정하려고 그러다가 강축이 버티고 있는 경주잖아요. 14번이 빅마운틴입니다. 이 강축입니다. 이게 뭐 무조건 충만하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 정도로 강축입니다. 14번 이 빅마운틴은. 근데 이 편성은 사실상 어느 정도 입상 가능과의 우열이 드러납니다.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이 정상천마 이거 좋거든요. 이번 편성에서 뭐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져갈 수가 있고 여기에 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이제 5번 샤이닝가이라는 마필입니다. 이것도 이제 상태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고 싶고 여기서 이제 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신조대엽이라는 마필도 상태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이런 마필들이 이제 후착권으로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강축이 버티고 있고 후착도 정해져 있어서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면서 자 토요일 경마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실제 좀 방송을 좀 늦게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제 공부만 했고 좀 재미난 얘기를 못 드렸는데 워낙에 할 게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쭉 풀어보니까 중배당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충성! 감사합니다.